네, 뭐 운임 가격이 오르고 그와 또 파생 연결이 돼서 이 조선사들의 또 호황도 기대된다. 예, 배를 만드는 기업들. 뭐 이런 관련된 내용에서 뎁스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분석 필요하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조선기계 건설 애널리스트 이동헌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까? 그렇게들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과거 2003년부터 2007년까지가 빅사이클이었는데요. 그때도 슈퍼사이클 확인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2003년부터 저가 수주가 해소되면서 물량이 하반기 가서 증가를 했고 2004년을 거쳐서 2005년부터 폭발적으로 물량이 2007년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도 하반기까지 거쳐 가봐야 지금 성과 수준, 지금이 한 134포인트 정도 되는데 2005년에서 2007년의 성과 수준이었던 160포인트에서 180포인트를 갈 수 있는지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가라면 그쪽 아대로 선박의 단가, 가격이라고 보는 거죠. 수주 단가? 네, 맞습니다. C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실 호황의 그 근거로서 HMM이라는 국내 이제 해운선사, 과거에 이제 현대상선, 지금은 대주주가 이제 수출입은행인가요? 산업은행인가요? 제가 못 봤는데. 네. 네, 하여튼 그 국책은행이 대주주 채권단 뭐 이렇게 뭐 출자 전환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기준점을 거기에다 잡고 뭐 다른 조선사들, 종합선사들도 이제 주가들은 조금씩 반응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을 진입할 거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개별 기업들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복병 이런 복마라고 해야 될까 잡혀 있는 발목이 있더라고요. 삼성중공업은 실적 쇼크가 나왔고 대규모 유상 증자 얘기가 또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왜 그런지 이걸 좀 분해를 좀 해봐 주시죠. 네, 각 산업마다 호흡이 길이가 다른데요. 네.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스팟으로 택배를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운임이 바로바로 반영돼서 운임이 급등하고 이익도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네. 배는 수주를 받으면 만들어서 갖다 주는 데까지 2, 3년이 걸려요. 그렇죠. 지금은 수주가 늘어났지만 이 수주는 2024년이 가야 매출에 반영이 되고 지금은 2019년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반영되는 구간이고요. 약간 저가 수주. 네, 그렇죠.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죠. 네. 지금은 수주가 좋아진 거고 매출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 2013년 이때 받았던 해양 플랜트 드릴십 배들이 한 5척이 있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그 상강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제 대규모 적자를 내고 네. 무상 감자와 유상증자를 지금 단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참 안타깝게 좀 털어낸 부분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도 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 미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었군요.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을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 또 최근에 초대형 LNG선 2척을 수주하고 브라질 쪽에다가 이제 8,500억 원 규모로 수주를 한 한국조선해양 여기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무 구조가 우량하고 수주 잔고도 부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주했던 초대형 LPG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물량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사에서 이 선체 부분을 수주를 했는데요. 해양 플랜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요. 이 LPG도 호황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수주를 국내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다른 선종이나 해양 플랜트가 붙어주는 거는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회사 현대중공업 상장도 지금 예정돼 있죠. 네, 지금 이벤트가 크게 자회사 현대중공 상장이 한 8월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하는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되고 네. 지금 조선주 주가가 작년 11월부터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주저앉는다는 판단이 아니라 이때 수급이 분산이 될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 수급이 현대중공업으로 가거나 대우조선 상장을 통해서 대우조선 인수를 통해서 또 한번 수급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계업종으로 잠깐 좀 넘어가 볼까요? 중국하고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폭발한 기계업종 이런 것들도 뭐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지 경기 회복과 뭐 이런 것을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 기계업종 판단할 때는 뭐 PMI나 ISM 지표 이런 것들을 봅니까? 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분야가 다양해요.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분야들이 건설 장비가 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네. 원자재가 상승 때문에 광산 채굴 수요도 있을 테고 그동안 작년에 미뤄졌던 인프라 투자 수요도 있을 테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신흥국이 따라가는 영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4분기에 재료비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그 낮은 재료비로 만든 제품들이 올해 1분기 때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2분기 가면서 재료비가 높아지고 수요는 그대로 있겠지만 판매비 가격에 전가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면서 2분기가 조금 마진이 안 좋아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3, 4분기 가면서 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뭐 말씀하신 ISM이나 PMI는 공작기계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되고 네. 이 공작기계 회사들도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철광석 가격 급등을 가지고 이슈를 많이 잡잖아요. 이 철광석 가격이 올라간 것이 조선이나 기계업종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역설입니까? 어떤 의미죠? 색깔에 따라 다른데요.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 좋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배를 따지면 선주들이 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이고요. 다만 문제는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수요에 대한 단기 충격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원자재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단기에 급등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고요. 2, 3, 4분기 지나면서 급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고요. 좀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텐데 그 구간에서 지금은 단기에 약간 충격을 받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발 이상 가격 급등 이것 때문에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일단은 수요가 좀 멈추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 배를 또 오더해야 되는 선주들 입장에서는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잖아요, 그죠? 네, 단기에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거죠. 못 만드는 경우까지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단기에 이제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영향들 그리고 이게 뭐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어디나 부품 공급이 약간 차질을 빚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그렇게까지 갖다 판단을 할 수 없는데 네. 이 마진이 2분기 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게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1분기의 호실적 및 하반기가 더 기대되는 기계 업종의 최선호주가 혹시 있는지 타픽 기업. 네, 지금은 방산주를 보자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외로 방산 기업. 네. 방위산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흐름을 보면 1월 달에 미국의 아크 우주 ETF 상장한다고 하면서 네.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그 뒤에 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쉬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은 민수 사업 부분, 미국의 CCTV를 팔거나 중국의 칩마운터 같은 장비를 굉장히 잘 팔아서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이런 회사들은 연간으로 민수 수요가 계속 좋으면서 연말까지 항공엔진 수요나 방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봐요. 이런 종목이 좀 쉬었던 구간을 생각하면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LIG 넥스원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뭐 생각보다 좋지는 않았지만 약간 매출이 미뤄진 경향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도 전력기계가 또 상대적으로 쉬었는데 건설 장비 같은 애들이 좋았고 지금은 기계 안에서는 조금 미뤄진 실적이 이연된 이런 애들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가보면 그동안 안 올랐던 애들의 순환매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회사도 주가가 올랐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특징적으로 보면은 가장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대북 관련이라서. 그렇죠. 이미지가 거기에 너무 묶여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북이 좋으면 주주 구성 같은 것도 조금 이슈가 되고. 맞아요. 현대 아산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네. 대북 관련해서 상황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대북 상황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인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건설 자재 관점에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건설이나 건설 자재를 살 텐데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오른 걸 보면은 이렇게 순환매 차원에서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구간이 기계 쪽에서는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효성중공업, LIG 넥스원 같은 업체들을 추천합니다. 네. 타픽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건설업종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건설이 이제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 요즘 건물 올리면 엘리베이터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는 본질의 사업은 어떻고 있는지 네. 뭐 대복주라는 이 개념, 이 이미지만 좀 떼어낸다면은 본업은 잘 됩니까? 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많이 지어지면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지금 주택 시장이 좋잖아요. 네. 근데 약간의 시차가 주택 시장이 좋을 때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우고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주택 시장이 19년에 조금 주춤했다가 20년부터 좋아졌는데 그 시차가 한 1년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19년에 안 좋았던 시장이 20년 실적에 반영이 됐고 20년부터 수주 받은 게 터를 닦고 건물이 올라가고 네.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이런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상장된 엘리베이터 업체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네, 나머지는 해외 업체고요. 네. 오티스나 티센크루프 같은 업체가 예전에는 LG 엘리베이터, 동양 엘리베이터였는데 다 폐인수되고 국내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점유율이 한 45%로 네.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도 투자의 힌트가 보인다. 너무 대북이라는 이슈만 그 이미지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텀이 좀 있다라는 것도 그러네요. 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조선기계 건설 애널리스트 이동헌 애널리스트가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